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10시 30분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엽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판문점 주변 경비가 강화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향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도 본격 가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15조 6,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사업이 11조 원을 돌파하며 실적 호조를 견인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뒤 환영 행사 후 오전 10시 30분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두 정상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경계석에서 처음 만납니다. 10cm 높이의 경계석을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고 남측에서 기다렸던 문 대통령은 바로 김 위원장과 만나 악수 혹은 포옹을 나누게 됩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도 동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9시 40분쯤 두 정상은 판문점 광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한 뒤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2층 회담장으로 이동한 양 정상은 10시 30분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장엔 우리 측에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앉고 북측에선 김영철 통전부 장과 추가로 리수용 부위원장 등이 배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전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후에는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공동기념식수를 고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했던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산책과 오후 회담 등 정상회담을 모두 마치게 되면 합의 내용에 따라 형식과 장소를 결정한 뒤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이어집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양측 수행원 등이 함께 참석하는 환영 만찬을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 모든 공식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국내외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가 어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현 기자. 네, 메인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프레스센터는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려는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언론사들의 중계차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축구장 한 개 크기로 마련된 프레스센터는 이미 취재진과 현장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튿날인 28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되는데 무대 양옆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판문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스크린 가운데 자리 잡은 브리핑 무대엔 이번 회담의 슬로건인 평화, 새로운 시작이란 문구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회담 일정 등 주요 사항이 이 브리핑 무대에서 취재진들에게 전달됩니다. 오후부터는 회담 배경 등 취재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사상 처음으로 외신들의 현장 취재를 허용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41개국 360개 언론사 소속 2,850명의 취재진들이 이미 등록을 마쳤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위한 맞춤 지원도 눈에 띕니다. 모든 브리핑은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고 영문 보도자료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종교인을 위한 전용 기도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는 오랜만에 활기가 가득합니다. 경비가 강화됐고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진호 기자. 네,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곳은 회담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이곳에 들어서면 2018 남북 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광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회담 소식을 전하기 위한 방송사들의 중계 부스가 이미 올라섰고 취재진들도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회담이 열리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이 지날 통일대구 인근에는 4개 중대 280여 명의 경찰이 배치돼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일대교 주변 3km 구간에는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1,500개의 한반도기가 내걸려 있습니다. 이곳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관문인데요. 개성공단의 인력과 물자들이 이곳을 통해 오갔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한산했지만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때는 남북 대표단이 이곳에서 출입경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평화는 물론 경제 협력이 정상화되고 다시 한번 이곳이 남북 교류의 고두보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OBS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편 내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론 처음으로 우리 6회 공군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정상국가 영접을 희망해왔던 북측 입장에서는 공식 예우를 현실화한 셈이지만 국기나 국가 사용 등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갈태영 기자입니다. 미 합참의장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6회 공군 의장대 정기수입니다. 각 군 깃발 사이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장 행사 때는 초청국과 방문국 국기를 모두 갖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 군 의장대가 북한 인공기를 준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빈급 행사이지만 예전 사례를 준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태극기 사용에 인색했습니다. 도열병을 늘리거나 분열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국기 공백을 최소화했을 뿐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의장 행사 역시 깃발을 드는 정기수 운용을 대폭 줄일 공산이 큽니다. 또 우리 군악대의 북한 애국가 연주 합창, 예포 등도 모두 생략될 전망입니다. 대신 도열병을 양쪽으로 배치하는 등 예우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엔 사령부 관할이라는 지역 특성상 인원 투입은 제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빈 행사인 만큼 의장대 6회 공군 요원들이 전원이 참석해야 되겠지만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대 사열은 정상국가를 강조해온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방중 때도 예포를 제외한 사열 전 과정을 관철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용입니다.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어제 만나 북한의 비핵화 방안 등을 조율했다고 미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두 사람의 면담 여부를 묻는 언론 서면 질의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오는 6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다음 달 중순쯤 한미 정상 간 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 2부는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루킹과 연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김 의원이 참고인으로 직접 수사 절차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혐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 의원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인 송도의 아트센터 인천이 완공된 지 2년 가까이 되고도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참다 못한 송도 주민들이 아트센터 인천에 신속한 기부 체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콘서트홀 아트센터 인천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아트센터 인천은 1727석의 객석을 가진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측면 반사음 효과와 소음 진동 차단 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최신 공법이 사용됐습니다. 완공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소유주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RC가 주주 간의 갈등으로 인천시로의 기부 체납을 거부하며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NSRC 주주는 게일과 포스코 건설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에서 큰 마찰을 빚고 있는데 그 불똥이 튄 겁니다. 참다 못한 송도 주민들이 NSRC 측에 언제 기부 체납을 할지 일정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경제청에는 강력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즉시 기부 체납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 감독기관으로서 NSRC의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 박탈 등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라. 송도 주민들은 다음 주부터 현수막을 내거는 등 기부 체납이 이루어지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NSRC의 협약 이행을 계속해 압박하는 한편 아트센터 운영 직원들을 채용해 개관 뒤 일정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목사를 상대로 성폭행과 상습성 여부,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신도 6명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서울 마포 경총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경총 노사대책본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삼성전자 서비스 노사 협상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지난 2014년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인 각 지역 서비스센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 단체 협상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협상에서 경총의 관여 정도와 삼성 측과 연계된 불법 행위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15조 6,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나 늘어난 것입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전분기보다도 3.3% 증가하면서 신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사업이 영업이익 11조 5,5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스마트폰 등 IT와 모바일 부문도 갤럭시 S9 조기 출시 등에 힘입어 3조 7,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삼선 도전에 나섰던 최성 고양시장과 유영록 김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늘 고양시와 김포시 등 6곳에 대한 기초단체장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김영환, 김유임, 박윤희, 이재준 예비후보가, 김포시에서는 정황용, 정하영, 조승연, 피광성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성남시장에는 은수미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오늘도 따스한 봄 날씨가 펼쳐집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1도, 광주는 23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중서부지방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도 전국이 맑아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회담 당일 판문점 인근 파주 지역의 낮 기온은 2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1도, 인천은 18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낮부터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되찾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 낮에는 포근해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